로보틱스의 어떤 테마에 의해서 대장주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이 중에 산업자동화 솔루션의 가장 선두 업체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 그럼 좀 궁금한 게 뭐 그런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소부장에 투자해도 되지만 성숙기니까 네.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 성장기여가지고 네. 약간 삼성전자처럼 좀 등치가 크고 그렇죠. 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요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요. 네. 아까 언급은 좀 됐었지만 네. 미국의 그 로봇 관련 투자하는 이제 대장주라고 하죠. 이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네. 회사들은 딱 세 개예요.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벳, 구글, 테슬라, 아마존. 네네.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산업은 지금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리테일 산업이 있고 이제 산업용 시장, 기업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리테일 쪽은 되게 전망이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실적 발표하면 내년에 계속 안 좋을 거다. 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시장에서는 여전히 견조할 거라고 보거든요.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든가 지역화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마진율을 회복할 수 있거나 해당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뭐 자동화라든가 무슨 또 뭐 어쨌든 하이테크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기업용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아주 견조하다고들 다들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리테일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거죠. 네네. 똑같은 거죠. 이 그 로봇 같은 경우도 리테일 시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식당에 가면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로봇이 와서 자동으로 딱 갖다 주고 이런 거 네. 또는 그 로봇 청소기 정도예요. 우리가 일반 가정 맞아요, 리테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네네. 그게 우리가 해외 투자 또는 국내 투자 그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자산으로서의 또는 투자 테마로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인가?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용 수요가 아주 견조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마진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동화 시킬 것이고 이제 그래서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테마로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을 중에 어떤 걸 찍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산업용 기술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그 산업용 기술에 더 활용도가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 저희는 알파벳, 구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 제가 자료에 써진 대로 관련 기업들 알파벳이나 테슬라, 아마존이 투자했던 회사들 이름입니다. 이게 샤프트 인더스트리얼 퍼셉션, 메카, 뭐 아마존 같으면 키바 시스템스, 캔버스 테크 뭐 이런 식의 이 주요 기술 분야 어떤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트럭 승하차용 시스템, 로봇팔 제조할 때 이렇게 뭐 만드는 거죠. 네. 카메라 시스템, 과일 수확 로봇. 그리고 아마존 같으면 공간 AI 기술,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웨어러블 세이프티, 이족 보행 로봇. 느낌이 조금 오지 않으세요? 어느 쪽이 더 산업용의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이냐라고 할 때, 네. 그러면 저희는 로보틱스의 어떤 테마에 의해서 대장주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구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찍어보면 나오니까. 락웰 오토메이션, 뭐 밑에 괄호는 이제 티커고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산업자동화 솔루션의 가장 선두 업체가 락웰 오토메이션이에요. 물론 YTD 성과로는 다들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네네. 시장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는 하이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볍고 조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지 않은 회사들은 그만큼 더 빠질 테니까. 뭐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키는 산업 자동화 또는 산업에 대한 수요에 더 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당장은 훨씬 더 앞서서 치고 나갈 거다라는 개념이고 제가 자료에 쓰진 않았지만 네. 저희는 뭐 ETF에만 투자하는 자본사니까 네. ETF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그 업종에 대한 그 비상장 회사들도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 회사들을 보면 지금 이 락웰 오토메이션 등등부터 상장돼 있는 회사보다 미국 시장에서 정부나 실제 산업 기업들에서 훨씬 더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인공지능으로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들이 드론 디플로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님블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고 시그리드라는 회사가 있고 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뉴로가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연초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죠.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개별 종목에 제가 만약에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드론 디플로이 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건설 현장이라든가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이제 농업에 보면 그 사이트도 엄청 크고 이 구조물들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맞춰서 어떤 역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네네. 얘네는 이 자동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대요. 드론 쫙 띄워서 사이즈 뭐 이런 공간 뭐 이런 것들 3차원으로 쫙 그려갖고 이 그 절차라든가 비용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 같으면 미국 농장은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드론 띄워갖고 뭐 쫙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서 네네. 그 어떤 행성에 불시착을 하고 거기에 왜 동그란 뭔가를 딱 띄우잖아요. 네네. 그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동그란 그 로봇들이 빛을 쭉 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구조물의 구조나 이거를 다 뭐라 그러죠? 스캔을 떠서 하지 않습니까? 이를 들면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또 그게 360도로 다 찍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나중에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이 드론 디플로이가 건설부터 에너지, 인프라 모든 분야에 다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청소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 이런 드론 디플로이 같은 회사의 기술력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훨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은 여러분 요새 워낙 정보가 공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미국 로봇 관련 기업 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지는 그 중에 어떤 게 성장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테마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뭐 협동 로봇도 있고 뭐 자동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테마에 따라서 분류가 여러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약간 소비자 관점보다는 확실히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 현 상황에서 투자가 과감하게 들어갈 만한 그 산업용 로봇, 그렇죠? 공장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그 말씀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디즈니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디즈니 영화사가 미국에서 무시하지 못할 로봇 기술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근에 약간 좀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스턴트맨 대신에 로봇을 이렇게 CG 안 쓰고 로봇을 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스파이더맨도 그 로봇을 썼다고 그러고요. 진짜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그루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꼬마 나무. 네네. 그것도 실사로 로봇이 했다고 그러고.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스턴트맨이 공중에서 이렇게 스파이더맨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때는 이 공기역학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세를 잡을 수가 없대요. 이게 머리부터 떨어진다거나 이 손을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역학이. 근데 로봇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CG를 입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CG를 입히는 금액보다 차라리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 무슨 테마파크인가? 네네. 거기에 이미 그거를 실제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영화 산업은 계속 무난하게 가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콘텐츠 산업은 사실 계속 성장하죠. 네, 성장하는 산업이고 하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로봇 섹터, 유망하다.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디즈니가 로봇주는 아니지만 무시 못할 그 업종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계속 잘 그런 기술이라든지 로봇을 사용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식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겠네요. 그러겠죠. 그 영화 산업이라는 게 뭐 미국 양대 영화사라면 이제 MGM인가요? 거기하고 디즈니니까 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숨겨진 그런 로봇 관련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로봇 같은 것들이 초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 주식을 잘 골라서 잘 발견하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변동성을 좀 겪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꾸준히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ETF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ETF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관심 가질 만한 네. 5개를 굳이 제가 표현을 좀 드리면 제가 여기다 몇 개 언급을 해왔던 것 같은데 5개 중에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ROBT, 이건 ETF입니다. 티커입니다. ROBT하고 네. 로보가 있고 이제 제가 vs ARKQ라고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사실 그 6개 테마 중에 로봇 자동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ARKQ를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ARKQ가 ARKK나 뭐 ARK 이노베이션만큼의 하락률은 이렇게 시연을 하진 않았지만 조금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ARKQ를 지난 FOMC 하면서 그 금리 엣지 상품 털면서 얘도 같이 정리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로봇 관련한 ETF 투자하면서 갑자기 테슬라를 또 자꾸 이렇게 공격하게 돼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ARKQ의 비중이 제일 많은 회사가 테슬라예요. 근데 저희는 테슬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테슬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배 넘었었나요? 190배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와서 55배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경쟁사라고 하는 현대차 퍼가 10배 안 되고요. 그렇죠. 포드가 10배 정도 되고요. 아직도 많이 빠져야죠. 그 최근에 또 저희가 집중 보고 있는 거는 이 연구개발 투자비가 급감을 해요. 테슬라가요? 테슬라에서. 그럼 기술 베이스의 회사가 네. 연구개발 투자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조금 느낌이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고로 그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 전기차 시장이 마켓슈어가 5%거든요. 네. 그러니까 5%라고 하면 적어도 30%, 40%까지 50%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리서치 회사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도 성장은 하겠죠. 그런데 미국 내에 지금 전기차 관련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냐면요. 미국 내 전기차 관련한 브랜드가 지금 한 50개가 조금 안 됩니다. 48개라고 하는데 2025년까지 한 160개 정도를 예상을 해요. S&P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그 리서치 연구기관에 따르면. 네. 그럼 이제 시장이 계속 경쟁차들이 포함한 들어올 거고 또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자동차 1, 2위 하는 회사가 GM 포드지 않습니까? GM 포드가 지금 웃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충 인프라 깔려지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어차피 인프라는 다 깔려 있으니까. 그 포드나 GM 같은 공룡회사가 테슬라로 전환하는 테슬라로 설비 투자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평가받았던 퍼만큼의 이 멀티플은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분이 너무 좀 딴짓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배구조에 관심도 많지만 CEO 리스크를 조금 크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털었고요. 또 더군다나 뭐 코인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엔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ARKQ를 좀 털었는데 그 ARKQ의 비중 1위 회사가 테슬라인 거를 감안하면 이 ROBT라든가 ROBO라는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 이 로봇 관련한 ETF가 한 5, 6개, 뭐 ROBT, 로보, ROBO, ARKQ, IRBO, IQM 이렇게 저희가 딱 분류를 해서 몇 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요 한 5개 정도가 유망해 보이는데 문제는 편입되어 있는 그 자산 섹터 비중이라든가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럼 문제는 운용사가 어떤 운용 철학 그리고 그런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지도 저희가 판단을 좀 해서 종목을 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ROBT하고 ROBO 같은 경우는 그 ROBT는 First Trust라는 회사에서 2021년부터 운용하는 펀드고 ETF고 한 2,200억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리고 뭐 TER 그러니까 운용 보수 총 운용 보수가 0.65%고 이게 그 비전 투자 바운더리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데 미국 비중이 한 55%가 되어 있고 종목은 112개 정도 투자하고 있고 네. 그리고 ROBO는 Exchange Traded Concepts라는 그 하이테크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First Trust하고 ETC Exchange Traded Concepts라는 운용회사는 이런 하이테크나 테마 투자에 되게 강점이 있는 회사고 저희가 아까 4개 포트폴리오 운용 내에 이 퍼스트 트러스트 같은 회사, 저희가 뭐 퍼스트 트러스트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데 네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는 그 ETF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다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형이라든가 헤지 펀드형 투자나 이런 데 되게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ROBO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워낙 큽니다. 뭐 1.2빌리언 정도 되니까 엄청 크네요. 예, 뭐 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펀드고 이제
비용은 아까 ROBT보다는 조금 비싸요. 0.95%. ETF는 아시겠지만 뭐 비용도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글로벌리 투자라는데 미국 비중이 46%, 종목은 83개. 그러니까 그 지역 안배라든가 국가 안배라든가 뭐 종목 수라든가 이런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운용사의 어떤 능력, 경험치 이런 걸 볼 때 ROBT나 ROBO 같은 ETF가 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